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균세의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의 맨 마지막 챕터이면서 에필로그를 제외하고는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인 19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흥미롭죠? 궁금한데 얼른 살펴보죠. 오해는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이고 백인은 최근의 침략자,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사는 식민, 노예 무역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흑인인데 백인한테 침략당한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던 대륙이었어요. 그리고 흑인도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고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계 인류 6종 중에 5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도 더 넓은 분포로 더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거의 흑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나머지 한 종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인류 한 종이에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종 말고는 모두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인종이 다양한 이유는 지리적인 다양성과 선사시대 역사가 길었기 때문인데요. 어쨌건 몇천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대륙이었는데 왜 우리는 흑인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죠. 아프리카의 주요 5종은 이렇게 됩니다. 흑인, 백인, 아프리카 피그미족, 코이산족, 아시아인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584쪽에 분포도가 그려 있으니까 이것도 흥미로우니 한번 보시죠. 사실 이렇게 6개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자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이전 챕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옆에 있는 오른쪽 동해안 옆에 있는 위아래로 긴 섬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랑 굉장히 가깝죠. 대한민국의 울릉도 같은 정도의 그보단 크지만 그런 섬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흑인과 동남아시아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를 써요. 이 오스트로네시아가 어디예요? 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태평양과 아시아 밑에 쪽, 남쪽 아시아로부터 온 언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도를 건너 그 중동을 건너 아프리카에 이 동남아시아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유럽인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왔었던 1500년경에도 이들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인문지리학적 사실인데요. 이거를 은유를 한번 해봤어요. 이 저자가. 이 사실은 마치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옆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 쿠바에 도착했을 때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원래 원 대륙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쿠바 섬에는 스웨덴어와 비슷한 말을 쓰는 푸른 눈의 금발머리의 스칸디나비안인이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는 동남아시아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신기한 상황인 거죠. 선사시대에 어떻게 지도와 나침판도 없이 마다가스카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얘기도 뒤에 조금 다루게 됩니다.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인도네시아인 이들이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언어를 역시 언어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유럽의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흔적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해요. 이 코이산 어족의 흡착 패치염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 케냐 등에도 있어서 코이산 지역이 쭉쭉쭉 밑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언어적 특성, 증거로 살펴본 선사시대의 침탈 행위를 살펴보면요. 아프리카에 2억 명에 가까운 반투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투족이 사실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에서 발원했음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보고 신체적으로도 또 되짚어 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투족은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골고루 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이 2억 명 흑인들이 점점 확대해서 그 다른 인종들을 몰아내고 흑인들이 다 차지하게 된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반투족은 피그미족, 코이산족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었을까요? 쭉 밀고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아프리카인들이 반투족이 운이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일부 아프리카인은 가축화할 동식물에 대해서도 운이 좋았고 가축화할 동물과 식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 역시 이웃 아프리카인들을 침탈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침탈하고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침탈한 것처럼 일부 아프리카인이 이웃 아프리카인들을 침탈했을 거다. 그래서 흑인이 결국에 아프리카를 다 흑인 투성이가 되었던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그런 우위를 가지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침략해서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대장정의 의미는 대규모 이동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철기, 가축, 농작물 잔해 같은 걸 낳은 걸로 봐서 길을 잃은 소수의 어부가 오스트로네시아에서 흘러 넘어온 것이 아니고 본격 탐험대가 온 거였던 거죠. 그런데 흔적을 봤을 때 인도나 동아프리카를 이렇게 경유해서 대륙을 따라서 육지를 따라서 차곡차곡 온 게 아니고 곧장 인도洋을 건너서 직진해서 오스트로네시아로부터 마다가스카르로 직진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전에 흘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육로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 굉장히 신기한 사례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반투족, 급속도로 팽창한 반투족이 아래로 농경이라는 강한 그 이점을 들고 쭉쭉 남하하게 돼서 코이산족은 굉장히 남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코이산족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다른 침략과 비슷하게 당했을 것이다. 밀리는 문명적인 이득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침략과 비슷하게 밑으로 밀려서 조그맣게 생존하게 된 운명에 처해진 거죠.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전 챕터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타대륙에 비해서 시작도 빠르고 기후 생식지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한 그런 이점은 가지긴 했었지만 유럽과의 충돌에서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기술, 문화, 정치 등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이 원인은 사실은 모두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죠. 가축 식물 면적이 유라시아보다 적었고 남북축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라시아는 계속 말했듯이 동서축을 가지고 있는 대륙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유라시아가 아프리카를 정복한 이유는 인종 차이가 아닌 지리적, 생물학적 우연 때문이었다. 즉 부동산의 차이 때문이었다라는 또 계속 반복적인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걸로 해서 또 19장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 라는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 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총균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